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단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오늘 밤에 CPI 그리고 PPI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죠. 그 경계감이 물씬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반발 매수에 5% 반등. 어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5%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엄의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증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산타랠리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 이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그 폭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미 국채가가 하락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계감이 살아있는 부분이기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알파벳입니다.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구글 자체 개발 양자칩 윌로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00년 동안 해결할 일을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자, 월가 최선호주에 선정해 테슬라는 주가 2% 넘게 올랐고요.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로 엔비디아는 오늘도 빠진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죠.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들, 우크라이나 휴전 및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한 달 뒤에 재집권을 할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다시금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나토 탈퇴 압박에 다급해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도 탈퇴하겠다, 너희도 탈퇴하라,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죠. 여기에 삼부토건과 프리엠스, 대동기어 등 재건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자암호화 AI, 구글과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목들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픈 AI,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은 했고 유럽연합은 제외가 됐는데요. 여기에 AI와 챗봇 그리고 관련된 AI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모멘텀 받아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여행과 항공,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등 내수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석유화학과 철강, 비철금속, 해운 등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 변동성에 민감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계엄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줄줄이 상한가를 다시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동훈 테마주는 좀 상승분을 멈췄습니다. 탄핵 전국에 모두가 TV 앞으로 몰려들고 있죠. 미디어주는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아직 출시를 안 했죠. 아직 오픈을 하기도 전에 미국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에 영화, 콘텐츠, 영상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주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KB증권이 음식료 업종이 내년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삼양식품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어제 주가 불기둥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명 무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XR기기 5만 대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메타버스와 AR 그리고 XR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메디톡스와 톡신, 필러 제품들이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제약바이오와 톡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기 쪽도 움직였었는데요. 어제 지수단에서 2%, 5% 넘게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속속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움직였었던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 시장은 다시 한번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빠졌나 싶을 정도로 다시 기분 좋게 회복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PBR이 0.83배에 미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을 잡으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반등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 관련된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어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품이나 철강, 화학, 석유까지도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기대감이 좀 모아진 이유는 바로 이 소비 지표에 있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YY 대비해서 0.2% 정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사실 증가한 게 0.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미비하다. 그럼 더 많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왔던 코멘트를 보면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내수 살리기에 조금 더 힘을 쏟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행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2010년 말부터 신중한이란 단어를 쓰면서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정했었는데 이걸 좀 바꿔서 적당히 온건한이란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좀 더 완화된 통화 정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1월쯤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GDP의 재정 적자가 4%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기존에는 3% 이하 수준으로 예측을 좀 해왔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려갈 전망이고요. 반대로 많이 쏟는 만큼 재정 적자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일정을 앞두고 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BOJ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시장에서는 25bp 인상할 거다라는 부분이 중론이긴 합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 측을 좀 봤을 때는 엔화의 영향도 있고요. 다음 달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도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는 0.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긴 합니다만 일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큰 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가시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인상한다라는 기조가 발표가 되면서 이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이제는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 조절의 좀 속도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부각된다 하더라도 아마 상방이 좀 막힌 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식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열어보기 전에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07% 소폭 하락하면서 2,416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0.83배 PBR 기준으로 0.83배까지 떨어지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개인 또한 7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좀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신용 잔고도 지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만 오늘 1%대 강세 보입니다. 어제 2차 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동안 좀 잘 갔던 대장주격이었던 LG엔솔이 좀 밀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투톱은 좀 크게 밀립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대 밀리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자사주 매입이 150만 주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70에서 100만 주 정도 들어오는데 어제는 150만 주 이상 들어오게 되면서 하방을 좀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바도 어느덧 100만 원 선 이탈하면서 95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0.1% 추가적인 하락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HLB를 제외하고는 알테오젠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역시 3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어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제 11% 넘게 급등하면서 31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도 강보합 출발하면서 32만 원 선에 바짝 붙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11만 2,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